콩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은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은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지금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먼저 읽어드리면 너무 보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구안이 좀 발달되신 분들 그리고 같은 현상을 봐도 좀 다르게 더 넓은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왜 이 정도 생각을 못하지? 왜 이걸 보지 못하지? 항상 이런 의문에 빠지면서
내가 오히려 조금 앞서가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 받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 지구인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외계인이 지구인보다 더 발달돼 있더라도 문명이 그리고 더 똑똑하더라도 지구인들 눈에는 걔네가 외계인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디폴트가 되니까. 그런 어떤 한 집단의 디폴트 값에서 벗어나 있다는 기분, 나 혼자 좀 떠돈다는 기분, 이게 항상 좀 일본 분들의 딜레마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었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 나한테 털어놔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막상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게 털어놔 봤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도 느껴지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집단에서의 소외감, 외로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를 왕따시킨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일본 분들 되게 환대하고 좋아하고 뭐 친해지고 싶어 하고 그래도 일본 분들은 항상 내면의 어떤 공허함, 나의 좀 의지가 되는 뭐 소울메이트라든지 나의 짝꿍이 없는 느낌, 뭘 항상 받으셨을 거라고 읽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같은 곳에 고이고 한정된 곳에 좀 맴맴 돌고 내가 왕래하고 뭐 일상생활하는 바운더리가 늘 비슷했다든지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조롭고 재미없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막상 그런 변화가 있는 어떤 자극이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 또 다시 비슷한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냥 나는 혼자 있어야 되나, 뭐, 나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일단 또 일본 분들은 되게 자기 소신이 딱 정해져 있고 주관도 강하시고 또 머리가 이제 총명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자기가 선구안에 또 있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거, 미래 계획 같은 게 뚜렷해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추상적이고 또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인들의 기준에 입각할 때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게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뜬구름 잡듯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 본인의 머리 안에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그려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 또 강조가 되는 거는 지위, 야망, 권력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결국에 이제 닿으실 미래가 이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항상 이제 이해받지 못하는 불편함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회사를 다닌다고 하시더라도 일본 분들은 분명 일본 분들 볼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획안 하나를 예를 들어 올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상사라든지 동료들이 딴지를 걸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이렇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자꾸 자기들 목소리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끼리는 제가 말했듯이 그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의견이 합의를 되고 통해요. 근데 일본 분들만 이제 여기서 또 밀려나게 되는데요. 막상 결과를 보면 그 사람들이 한 것보다 일본 분들이 한 게 훨씬 더 성과가 좋고 어차피 이제 일본 분들이 한 걸로 가게 되는데 과정이 자꾸 피곤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힘들다 하는 감정 이렇게 연속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본 분들에게 조금 조언이 되는 것은요. 일본 분들 생각하는 그 미래 청사진, 계획,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룰 거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살짝 이해를 못하고 너무 네가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게 되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요. 굳이 지금 꺼내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준비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더라도 그것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 조금 더 적절한 때를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지난날의 부귀영화를 오늘날로 되살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니까 일본 분들이 예전에 뭐 잘했던 거라든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구상해 놨던 것들 내 머릿속이나 뭐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 근데 제대로 세상에 내보이거나 쓰지는 않았던 그런 거 있다면 그거 지금 되살려 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좋은 시기에 공개하면 좋겠다. 지금 당장 어떻게 뭐 꺼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는 데이터를 잘 살려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예를 들어 어디다 뭐 투고를 했다. 아니면은 뭐 기획안을 냈다 했는데 그게 까였다 하면 아 이거는 그냥 버려야겠나? 그냥 다른 거 시작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본 분들이 예전에 쓰셨지만 제대로 빛을 못 봤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사용하자. 지금은 그런 때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니까 즉 일본 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한 달간의 기적도 결국은 내가 잊어놓고 내 거지만 내가 딱히 그렇게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묻어뒀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서 보물찾기 하듯 꺼내서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즉 그걸로써 생각지 못했던 큰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세자가 활을 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자기가 직급이 높더라도 아무리 세자여도 어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궁인들이나 주변에서 얘를 치기 어리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진짜로 뭐 되게 원대한 계획을 똑똑하게 세우고 있다고 해도 아, 어린애가 뭘 아냐 이렇게 조금 보는 눈빛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일본 분들 상황과 이제 비유가 되는데요.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지만 그걸 내가 조용히 말하지 않고 갈고 닦아서 결국 이 왕실을 먹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 그 여기 마지막에 계사 카드가 떴는데요. 계사는 첫 문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미남 미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조금 뛰어나신 분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생각할 때 나 그 정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더라도 뭔가 분위기적으로라도 사람을 사로잡고 조금 홀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과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강조하거나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은은하게 눈이 가도록 그 상황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도록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새로운 감정으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화위복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였지만 지금은 복이 되는 것들, 제가 과거의 것을 되살리는 거 말씀드렸듯이 아 나 그거 진짜 안 좋은 기억이었어 설령 그냥 뭐 쳐다도 보기 싫어 뭐 이랬던 것들도 지금 좋은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은 확실히 중독적인 매력이 강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 중독적인 매력이 좀 소수에게 한정되어서 딱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연예인 같은 기분 느끼며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구설이라든지 억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내가 연예인처럼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외로움과 화려함 뒤에 숨겨진 쓸쓸함과 그런 것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기분 느끼셨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자꾸 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딱히 찾아와도 실속이 없고 자기들이 좋으려고 찾아오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일본 분들에게도 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줄 서는 맛집, 소문난 맛집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결국 일본 분들의 명예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준다. 입소문을 계속 내준다. 그러니까 지금 펜타클 3번 카드 나왔는데 되게 앞서 나가고 자신의 어떤 연구나 개발 발상에 있어서 인정받고 성과를 보는 그런 상황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또 시대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계속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일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본 분들은 사실
딱히 내가 변한 거는 아니다. 근데 상황이 변했다, 주변이 변했다, 이런 의미가 같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항상 캐릭터가 비슷했다는 건데요. 뭐, 더 지금 발전을 한 게 예전의 나를 아예 버려서, 아예 스타일이 달라져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분들의 고유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좀 꼬아서 바라봐지거나 하는 식으로 안 먹히다가 이제는 시대를 잘 만나서 흐름을 잘 타서 똑같은 나인데도 전혀 다른 좋은 반응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일본 분들이 받으실 기적도 이 안에 또 포함이 되는데요. 나는 그대로 나인데 정말 왜 이렇게 주변이 변한 걸까? 대접이 변한 걸까? 대우가 변한 걸까? 몸값이 변한 걸까? 그런 기분? 제가 아까 연예인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예인도 보면 무명이다가 확 뜨고 나면 그런 현자 타임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나는 항상 나였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다. 그 가치가. 그렇다면 나는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사람들은 나의 어떤 모습 좋아하는 걸까?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좀 잃어가는 기분? 딜레마에 빠지죠.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안이 평범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하고요. 또 제가 예전에는 같은 관심이어도 그러니까 좀 피곤한 관심이다 라면은 지금은 어 일본 분들에게 득이 되는 식으로 이 관심을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결국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로 또 연결이 되는데요. 남들한테 되게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감정을 전달해 준다라고 해요. 그것이 또 일본 분들의 가치로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한 예시로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나를 도와줬어. 혹은 나에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기분 좋은 덕담을 들려줬어. 혹은 뭐 카페에 갔는데 나한테 서비스를 하나 줬어.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그냥 거기서 말하는데 별거 아닌 거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사람은 사실 정말 사소한 그런 순간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의미 삼아서. 근데 일본 분들이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의미가 되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유명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팬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거 게시물 같은 거 보고 하트 눌러줬어. 혹은 내 댓글에 답글 달아줬어. 그런 것들. 그거를 해주는 사람, 뭐 하트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잠깐 시간 쓰면 되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동요, 그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지금 또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게 다른 사람의 그 추억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알지만 난 저 사람들 모르는데 하는 그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 머릿속에도 일본 분들 들어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 나는 되게 일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잘 되었어. 일본은 되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는 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일본을 떠올릴 때는 약간 진짜 소풍을 가서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뭔가 훈훈하고 향수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육해살 카드 나왔는데요. 육해살은 매지션 유니버셜로 전환하면 마법사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도 빠르고 또 되게 머리가 잔머리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제 발상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본다 그랬죠. 굉장히 총명하고 또 말도 잘하고 그런 똘똘한 사람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자신의 기획력, 명석함 이런 거를 이제 인정받으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면서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나 똑똑한데,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주면 내가 진짜 보여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약간 좀 현타 왔던 거. 그냥 이렇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인정받을 거면 내가 여기서 굳이 이렇게 목을 메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관두는 게 깔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까지도 명예회복이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일본 분들 아까 맹인기 카드 뽑으셨는데 이게 맹인기는 눈이 안 보이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 자기가 너무 보이는 게 많아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일부러 더 안 보려고 그냥 스스로 눈 감아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세상이 남들이 보는 세상과 달라서 남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로 일본 분들 세상이 암흑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일본 분들에게 천재는 외롭다 이 말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원래 천재는 외롭고 고독하고 같은 천재만이 그 빛을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기소침해지면 더욱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여기 힘 카드 나왔는데요. 이미지 봐보면은 호랑이하고 이렇게 고양이하고 같이 있는데 호랑이는 또 백호예요. 백호가 세죠. 근데 그런 백호와 친구 맺는 고양이. 이거 일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그림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 고양이는 한입거리로 이제 먹힌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일본 분들에게는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 카드 그림에 보면은 연꽃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영적인 수련, 수행, 그 뒤에 피어난 아름다움을 말해주는데 자기 자신과의 좀 고된 싸움, 그리고 누구도 자기와 빗댈 수 없어서 비등하게 견줄 수 없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라이벌이 되어야만 했던 내가 나를 계속 뛰어넘으며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마침내 그 시련을 딛고 예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피워내는 이게 일본 분들의 결국 미래와 맞닿아 있는데요. 그 뒷골목에서 무시받던 그런 고양이가 백호를 등에 업고 영물로 승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린 그 천을 풀어내고 이제는 내가 괴로워서 눈을 감기보다 내가 보는 것들을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끔 체험하고 놀랄 수 있게끔 대중적으로 조금 열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도도하고 고고한, 그러니까 누구든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 일본 분들만의 세계를 잘 지켜가시길 바라면서 일본 분들 리딩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뭐 그때 할 거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살면서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든 생각이 오히려 지금 해서 더 다행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중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어떤 학자가 사람한테는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중에 또 나라는 자아를 택한 것도 지금의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수한 인격 속에서 가장 힘이 센 인격이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굉장히 나약한 패급 취급하면서 방치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경쟁들을 굳이 이기지 않아도 그냥 나 자신의 인격이 이미 어떤 경쟁에서 승리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의 나를 잘 붙잡고 사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또 있겠다는 거. 그때의 나,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 대한 미련, 아쉬움도 물론 있겠지만요. 지금의 나는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더 숙련되고 똑똑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지금 앞으로 가까이 보이는 미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축제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볼 때, 아, 저기는 진짜 뭐 대박 났다, 뭐 수지 맞았다, 다들 축하 파티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상황에 이번 분들 좀 놓여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축제? 파티? 만찬?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고 또 축하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 안에서 이번 분들이 뭔가 이제 정신이 없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챙겨야 될 것도 많은 그런 나머지 중요한 것을 조금 빠뜨릴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화려한 대인관계, 기회 이런 것들이지만 여기서 결국 이게 남 좋은 일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 서서 개 준다라고 하는데 내가 남의 일만 해주게 되거나 이제 남의 어떤 공을 높여주게 되거나 그리고 혹은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류적으로 조금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중요한 그런 조건을 빠뜨리고 사인을 하게 되거나 해서 내 거를 잘 챙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리딩이 한 달간 일어날 기적이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일을 얘기하기 전에 주의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분들에게 오게 될 수확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뭔가 탐을 내거나 이번 분들의 좀 마음을 어지럽힐 것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카드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카드도
이게 잔치상 안에서 굉장히 분주하고 또 그래서 뭔가를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가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왕이 근엄하게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더 이상은 내가 허수아비 왕으로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항상 뭐 대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주변 그런 궁에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하나하나 귀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 뜻이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도 나만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뚝심대로 내 독립적으로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동안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쭉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밑에서 예를 들어 일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이 사람 말 들어주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굴 위한 나가 되지 않겠어. 그냥 나 자신으로서 바로 서겠어. 이런 좀 독립 그리고 또 1인 체제로 나아가면서 내가 더 성공하고 잘 되게 되는 게 이제 한 달 안에 보이는 이번 분들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수가 강조가 되는데 이 이동수가 결국에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일단 내가 먼저 큰 결단을 하나 내려야 하고요. 이번 분들이 그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더 큰 물로 나아가시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그냥 생각나는 게 음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나름 대기업이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데예요. 그래서 관둔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냐고 막 그렇게 나를 말리죠. 근데 나는 아무래도 여기가 내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고 사실 나는 더 도전적이고 더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같거든요. 내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냥 일단 프리랜서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내가 원래 다니던 그 회사에서 계약을 맺던 그런 뭐 다른 외국계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외국계 회사에서 나한테 직속 계약을 이제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아 진작에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더 잘 됐을 텐데.' 싶은 일들도 이번 분들한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속감이 나를 조금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족쇄는 아니었나? 그니까 이번 분들은 또 애초에 다른 사람 밑에서만 있기에는 그릇이 많이 크셨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윗사람인데 나보다 일을 못한다든지 근데도 내가 말은 다 따라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이런 피곤함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은은하게 견제를 받는다거나 어 일적으로 깎아내려진다거나 이런 것들 그니까 전혀 받을 필요 없는 안 받아도 될 쓸데없는 스트레스, 안 겪어도 될 일 이런 것들을 또 이번 분들이 많이 지나오신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거나 괜히 좀 처음에 확실히 하지 못했다가 뒤통수 맞거나 그런 문제들만 주의를 하시면요. 지금 이번 분들의 그런 뭐 사업이라든지 재물 같은 거는 더 발전한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에 계속 이렇게 곡식이 쌓이고 재물이 쌓이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여유롭고 풍족한 제 생활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 분들은 조금 이제 스스로는 시기상조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공부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공부? 지금 내 상황에서는 뭐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 돈을 이만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숙지를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이번 분들은 자기 할 일을 굉장히 잘 하신다. 예를 들어 돈을 굉장히 잘 번다. 돈을 버는 능력이 있다. 어디에서든 그냥 어디에 막 이렇게 무인도에 떨고 놔도 살아남을 분들 같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은 돈을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약간 좀 능력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것은 잘하는데 관리하는 걸 못한다. 또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른다. 뭐 이런. 그래서
그걸 남한테 맡기기보다 앞으로 또 쌓아가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신축 카드가 나왔는데 신축도 이동수에 대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천액성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이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도끼가 있는 자기 일에 있어서 되게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완벽주의 성향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아까 산기 카드 뽑으셨잖아요. 산기에서 그 산에 갇힌 채로 어떡해 나 집에 못 가나 봐 이러고 우는 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애기가 이번 분들로 이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 뭐 짐승들도 애기를 노리고 산도 계속 어두워지고 하지만 그 산기가 애기를 도와주거든요. 그냥 얘를 집에 보내줘야겠다, 얘는 살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태평소를 불어서 부모를 찾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기의 앞은 되게 긍정적인 거죠. 도와주는 존재도 있고. 근데 애기는 막 되게 무서워서 웅크리고 난 집에 못 가, 나는 끝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잘하는 분들이 더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완벽주의, 나의 자기 검열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 반대의 능력을 조금 이제는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능력 중에 버는 걸 차라리 조금 못하더라도 모으는 거, 관리하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 이제 이걸 해나가야 될 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 엄청 뛰어나지만 그것을 마케팅하거나 포장하는 데 서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내용물은 평범한데 너무 잘 포장해서 좋아 보이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반대로 또 이걸 배워야 하는 때인 거예요. 사실 이번 분들의 그 뭐 인사이트, 내실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속에 내용물을 더 알차게 채우려고 하기보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 포장할 수 있을지, 겉으로 좀 예쁘게 잘 리본 달아서 보여줄 수 있을지, 정리하고 모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소드 6번 이제 첫 번째로 나왔는데 배를 타고 자발적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챙겨서 떠난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막 이렇게 물론 밀어내거나 나를 몰아내거나 더 이상 있을 수 없게끔 거의 쫓아내듯이 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안에 내 의지가 크게 포함이 돼요. 내가 더러워서라도 이제 떠난다. 나는 이제 내 거를 찾아가겠다. 뭐 이런 마음. 뭐 가족적으로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일적으로 내가 이제 혼자서 1인 체제를 좀 해봐야겠다 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 놓는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이걸 통해서 이번 분들은 더 큰 세상, 큰 물로 나아가신다고 또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다양한 사람들, 지금 계속 보던 사람들, 교류하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내가 좀 얘기해보거나 놀아보지 못했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좀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가거나 그러면은 조금 문화 충격을 먹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지는 시선들 같은 게 거기서 적용이 전혀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좁은 시야를 벗어나게 되는 게 또 이번 분들의 큰 변화라고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자주 비유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미연오리 얘기 있잖아요. 그 미연오리가 그 오리들 사이에서 껴있으면은 오리들이 너 색깔 이상해. 너 못생겼어. 너 저리 가. 자꾸 이런 말만 듣다 보면은 얘가 진짜 자기가 백조고 예쁜데도 자기는 진짜 보잘것없는 죽어 마땅한 그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더더욱 다른 물로 탈출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백조들이 있는 대로. 그럼 걔는 그제야 눈이 뜨여요. 여기가 내가 있을 세상이고 쟤네가 진짜 못생겼네. 쟤네는 나한테 뭐 말도 못 거는 존재였네. 나를 그냥 올려다보기만 한 애들이었네. 내가 괜히 저기 있었던 거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뭐 안전해지려고 더 내 걸 지키려고 먼저 위험해지는, 위태로워지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뭔가 이동을 해서 오히려 이동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얘기가 돼요. 그니까 내가 그냥 난 여길 잘 지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힘들게 이동을 해야 되나? 마지막이길 바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정말 굳건한 내 것이 된다. 이제 쭉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황제는 이제 권위적인 카드고 자기 자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옥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뭐 결단을 하거나 이렇게 막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서 분주하게 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가 크죠. 그 말은 이동성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있는 자리에 계속 있고 다른 사람들 대신 움직여주고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제 이번 분들 마찬가지로 진짜 내 자리가 생겨난다. 이거는 뭐 승진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직 같은 거 하셔서 오히려 더 직급 높아지실 것 같고요. 이게 뭐가 됐건 그 이동하신 곳에서 진짜 이번 분들에게 마땅한, 이번이 받아야 하는 그런 대접 받으면서 인정 욕구를 제대로 채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보면 기묘 카드 나왔는데요. 기묘는 천파성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카드를 보면 펜타클 5번이거든요. 그 펜타클 5번은 항상 이제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기대야 될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되게 많이 도우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 때 손 뻗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나 연락할 때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입원분들한테 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기인이다 이런 말이 이제 또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그렇게 기인을 찾을 필요가 없이 입원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또 입원분들 도울 수 있다는 건데요. 약간 그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강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도움을 받길 원치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실례이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도와주나,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으로 안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죠. 먼저 말을 안 꺼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나를 안 도와주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마찬가지로 먼저 조금 필요한 게 있다면 말을 꺼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게 힘들다 정도만 말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또 이번 분들 주변에는 뭔가 이번에 그런 일상에 기웃기웃 관심을 가지면서도 내가 뭔가 숟가락 얹기에는 또 오지랖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뜻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이것 좀 해줄까? 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이번이 생각할 땐 되게 가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분들이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표현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해외운도 같이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번 분들은 좀 외국으로 직접 나가시는 거, 혹은 어떤 사업을 외국으로 전파하시는 거, 혹은 나의 상품을 외국으로 판매하시는 것 등 국내에만 그렇게 한정되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넓은 물을 강조했듯이 그 인종에 대해서도 뭐 그냥 한국인 이렇게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을 열어 놓으시는 게 앞으로 제 이득이 될 거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여왕제 카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는 황제 나오고 지금 여제까지 나왔어요.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황제는 그냥 어깨가 무거워. 힘들어도 내 거 해야 돼. 가장이야. 좀 이런 느낌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게 또 있다면요. 여왕제는 이제 거느린다, 즐긴다. 이런 또 스탠스가 좀 강해요. 그니까 여제지만 여왕제지만 뭐 후궁을 되게 많이 들이는, 남자 후궁들을 많이 데리고 노는 약간 이런 이미지로 해석이 될 때도 있을 만큼 여왕제는 거느리고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잘 키웠는데 거기서 열매가 계속 열려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연금이 되죠. 항상 따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번분들이 뭔가 하나를 잘해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연계되고 다른 걸 또 불러오고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파이프라인으로만 먹고 살아도 생활이 되는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여왕제는 도둑 맞아도 모를 정도의 풍요로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중에 뭐가 없어지거나 누가 좀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딱히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한 거 하나하나에 막 신경 쓰고 막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거를 많이 베풀어도 내게 많이 남는 그런 삶. 근데 제가 오늘 이번 분들에게 그 좁은 시야, 우물을 벗어나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한다, 주의하셔야 한다 강조한 것처럼 어 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 뭐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또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내가 그걸 되게 작은 건데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에 매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번 분들에게 큰 것이 잊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가 뭐 그때 할 거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살면서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든 생각이 오히려 지금 해서 더 다행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중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어떤 학자가 사람한테는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중에 또 나라는 자아를 택한 것도 지금의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수한 인격 속에서 가장 힘이 센 인격이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굉장히 나약한 패급 취급하면서 방치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경쟁들을 굳이 이기지 않아도 그냥 나 자신의 인격이 이미 어떤 경쟁에서 승리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의 나를 잘 붙잡고 사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또 있겠다는 거. 그때의 나,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 대한 미련, 아쉬움도 물론 있겠지만요. 지금의 나는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더 숙련되고 똑똑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 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귀문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 먼저 읽어드리면 자기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신을 많이 이제 채찍질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카드를 봐도요. 전부 다 좀 본인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외부 세계를 많이 차단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이제 본인을 계속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까지라는 거는 그냥 일반 기준에서 이 정도면 잘했지, 잘 됐다를 이미 넘어섰는데 그 이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그것까지 되지 않았을 때를 굉장히 불안해한다든가 또 거기까지 돼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모습들을 말해주는데요. 결국에 사원분들은 조금 눈이 높다. 본인에게 좀 많이 엄격하고 기대하는 기준치가 높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보통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남이 그랬을 땐 되게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그 반대로 남한테는 좀 간대하시고 남은 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봐주는 면이 많은데 본인이 그랬을 때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을 못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사람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길 수 있지? 항상 이렇게 좀 빡빡하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에 좀 많이 몰입하시면서 말 그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카드에서 얘기가 되는 거는 계절이 어떻게 흐르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뭘 좋아하고 뭐가 유행인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꼴에 대해서를 전혀 좀 모르고 있다. 관심이 없을 뿐더러 관심을 가지기에도 너무 여유가 없다. 왜냐면 난 내 것만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싸움, 하루하루 이렇게 수련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카드도 보면 이제 장인이 도자기를 빚고 있고 모양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계속 공을 들이고 긴장을 해야겠죠. 두 번째 카드도 보면은 은여가 탕약을 다리고 있는데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계속 지키면서 부채질하고 계속 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 잠깐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놀지 못하고, 내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에 계속 신경을 쓰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사원분들이 지금 맡고 계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끝나려면 어쨌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좀 매여 있어야 한다든지 연구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협업이라든지 작품을 만드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걸 어쨌건 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해야만 되니까 하는 건데 너무 여기에 기가 빨리다 보니까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휴식하는 거 전부 다 제한을 받는 거죠. 그 쉬는 시간에도 항상 긴장돼 있고 머리에 항상 이거 해야 되는데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물론 그 완성된 걸 보고서 누군가는 실력이다, 운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정말 많은 수많은 피땀 눈물이 다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게 사모분들은 한 달 안에 기적을 읽어보자면은 그 마땅한 성취?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사모분들이 조금 초월적인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실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또 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오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지금 사모분들의 상태를 보자면 약간 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뭐가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팽이의 중심 잡고 서 있듯이 그렇게 불안할까? 근데 지금의 사모분들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한데 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카드도 이제 보시면은 어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꽃이 떨어져 있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못에 꽃이 이렇게 떨어져서 흘러가는 걸 바라보는데요. 사실은 그 꽃보다 자기가 아름답단 말이죠. 자기가 청춘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후궁인데 후궁이 어쨌건 중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잘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이게 '나는 왜 후궁일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생각하면 그건 그거대로 그냥 또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행복이 내 곁에 있는데도 그걸 행복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이것도 좋은 삶인데 부러울 만한 삶인데 나는 약간 배부른 소리 하게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슬픔이나 그런 나의 고통에 큰 공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분들이 막 "이런 거 진짜 요새 힘들고 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불행해."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저렇게 좋은 걸 많이 가져 놓고서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일부러 저러는 걸까? 일부러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렇게 삐딱선을 오히려 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모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수 있겠는데요. 나는 진짜 힘들어서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구설거리가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뛰어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모분들이 어 뭔가 커다란 목표, 커다란 이상, 그러니까 표준점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너무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 평범하지 않은 욕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너무 컸어서 그 자체가 나를 괴롭게 했다면 '아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자꾸 이렇게 의문하게 됐다면 지금 카드에서는 그 원대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목표 그 이상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리고 또 사모분들은 "다 이뤘는데 이거 하나 못 이뤘어. 그래서 죽도록 괴로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련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돈도 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명예가 없어." 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 명예는 있는데 금전이 모자라. 풍족하지가 못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대중적으로는 유명해졌는데 가방끈이 짧아. 학업에 대한 미련이 커." 라든지 그래서 뭐 "대학원 가고 싶어." 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 못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는 거. 결국 그것마저도 이제 가진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니까 사업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계속 자라나고요. 그거 외에 내가 못 가졌다고 생각해서 항상 내 아픈 손가락처럼 좀 마음에 남아있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것만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지기가 참 어려웠던 이제 그거에 대한 수확이 사모분들의 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의회 카드 나왔는데 의회는 천수성이라고 해서 유니버셜로 전환하면 완즈 2번이거든요. 완즈 2번은 이제 멀리 보는 카드예요 또. 야망을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물 하나 있어도 이거보다 더 큰 건물 이거 팔고 사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누군가는 지금도 너 좋지 않냐며 성공했지 않냐며 안주하겠지만 이제 나는 그러지 않는 거죠. 나는 이게 그냥 내 진짜 목표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과정, 계단일 뿐이고 이걸 도약 삼아서 더 멀리 나아가고 싶고 내가 어디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겠고 뭐 이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모분들의 성향, 그런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분들 아까 농아기 카드 뽑으셨는데 농아기는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귀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들어야 할 말이 많고 주변이 시끄럽고 듣기 싫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괴로운 심정을 말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독선적이고 예민하고 또 자기만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 고집이 좀 센 편이고, 다른 사람, 뭐 타인의 그런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사람분들이 뭐 그렇게 외부 세계에 좀 단절이 된 상태로 본인의 세계에 몰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상황 때문도 있지만 성향 탓도 커요. 그러니까 애초에 딱히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남의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근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 사모분들은 남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항상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할인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직업을 갖지 않으셔도 항상 주변에서 사모분들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고 공감 받으려고 그러고 들어주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벗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사람분들의 사명이다 또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주의적으로 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도 항상 나의 성향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좀 살펴주고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보면요. 지금 사람분들 컵 3번 카드 바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함께하는 에너지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사람 싫어.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멀어지고 싶어. 그냥 나 혼자서 내 거 하면서 살래. 라고 계속 생각해 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사모분들이 사람들의 운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조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또 사용하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할인업 얘기했는데 그 사모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베풀면서 사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후궁 카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말을 하자면 덕망 높은 후궁은 인색한 중전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사람 싫어 인간이어도 사람 멀리하면 안 되고 좀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고이는 거, 한 자리에 이렇게 내가 고립되는 거 최대한 좀 경계를 하시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좀 많이 뻗치면서 살면 좋다는 건데요. 지금 사모분들에게 이제 들어올 운, 변화 또한 결국은 혼자 이루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제 운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말은 만약에 내가 뭐 시험 준비를 한다 하면은 그 시험 준비를 어떤 선생님 혹은 먼저 이걸 경험했던 선배를 귀인 삼아서 준비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혼자서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기보다 먼저 만들어 본 사람 혹은 잘 만드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카드 보면은 갑술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좀 마찬가지로 고집이 있는 카드예요. 그 사람분들이 계속 이해가 되는 거는 좀 독불장군 같은 방골 성향, 외골수 성향,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힘들게 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내가 해보고 나서야 깨우치는 거. 남들이 말해줬을 때 조금만 귀 기울여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꼭 내가 아파보고 나서야 이거 아픈 거구나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집이라는 말은 자존심이란 말로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뭔가 먼저 좀 아랫사람처럼 물어보게 되는 그런 게 싫어서 항상 내가 혼자 일 처리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이런 커뮤니티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면들 그러니까 사람분들은 이거를 조금 주의하면 사실 더 탄탄대로로 많은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가 돼요. 또 이렇게 사람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어 사모분들이 도왔던 사람들 혹은 사모분들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반대로 사모분들을 도와주고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내가 쌓은 그런 병정들로 나의 왕국이 건립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는, 읽혀지는 거는 이제 사모분들의 인내력, 그리고 사모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 그릇이 일반 표준치보다 많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내력도 높아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딱히 그렇게 도움을 안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참아서 그냥 나 혼자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아 못하겠어." 말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길을 찾아봐라. 그 길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컵 3번 카드도 그렇고 교환 카드도 그렇고 삼각형, 그니까 꼭지점이 정해져 있는 구도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사모분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아래는 나란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있다고 쳐도 두 명은 나란히 서 있고 그 위에 꼭지점에 사모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늘 지도자와 학생, 갑과 을,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식으로 구도가 나뉘어졌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미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제 사람 관계라는 게 좀 재미없게 느껴지셨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뭐 인생 2회차, 3회차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사원분들은 한번 살고 다시 내려온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처음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원분들은 다 해봤단 말이에요.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파견한 파견직에 가깝고 사원분들이 뭐 암행어사, 사절단 이런 느낌으로 인간 세계에 내려온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좀 봐볼게요. 그 사모분들 심판 카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 구원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내가 뭐 500살 뱀파이어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죽음을 선물해 준대요. 너무 기뻐요. 드디어 죽는다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지언정 내가 굉장히 힘들게 느끼고 끝내고 싶어 했던 나만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빛을 내려주면서 천사가 너 오래 인내했다, 참았다, 수행했다, 이제 너한테 선물을 줄게. 이렇게 좀 찾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람분들한테 느껴지는 가장 큰 감정은 지긋지긋함이에요. 너무 지긋지긋하다, 사는 게. 항상 늘 반복된다. 항상 같은 역할이다. 항상 같은 말을 듣고, 항상 같은 행동을 한다, 나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굴레를 끊어내고, 이제 사모분들에게 찾아올 보상, 사모분들이 가장 원하던 그 빛, 그 하기 싫은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사모분들 하기 싫은 것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삶에서 높았는데요. 그 듣기 싫은 말, 그냥 그만 듣고 싶은 말 계속 들으며 또 참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듣고 싶은 말, 사모분들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 듣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내적인 가치, 욕망,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사실 이게 없다면 나는 빈 껍데기일 것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것을 결국 이루게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뭐 기다리는 소식이 있으시다거나 어떤 통보, 공식적인 어떤 알림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좀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여져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가 뭐 그때 할 거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살면서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든 생각이 오히려 지금 해서 더 다행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중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어떤 학자가
사람한테는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중에 또 나라는 자아를 택한 것도 지금의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수한 인격 속에서 가장 힘이 센 인격이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굉장히 나약한 패급 취급하면서 방치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경쟁들을 굳이 이기지 않아도 그냥 나 자신의 인격이 이미 어떤 경쟁에서 승리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의 나를 잘 붙잡고 사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또 있겠다는 거. 그때의 나,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 대한 미련, 아쉬움도 물론 있겠지만요. 지금의 나는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더 숙련되고 똑똑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 제가 따로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별도의 개인 상담, 그리고 기도, 장명, 부적,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텀블벅 김은방 타로 후원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